안녕하세요. 효림파파입니다. 매일매일 집에서 아이와 함께 육아를 하며 영어를 노출해주고 있는 모든 맘님 그리고 아빠님들께 응원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문제는 흘려듣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흘려듣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흘려듣기라는 것은 조금 쉽게 정의를 내리자면 아이가 일상에서 밥을 먹는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장난감 블록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브금 아십니까? BGM 브금입니다. Background music. 그래서 이제 뒤에 배경음악처럼 영어를 배경음악으로 쫙 깔아주는 것을 흘려듣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의도는 이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많이 접하게 되니까 영어를 많이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이렇게 흘려듣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흘려듣기라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사항이 있으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흘려듣기를 바로 알고 진행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효림파파랑 한번 달려볼까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효림파파식으로 흘려듣기를 정의하면 맥락이 없는 영어 듣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락이 없는 영어 듣기 활동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살짝 오시나요? 맥락이 없는 영어 듣기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이가 그 영어 듣기, 흘려듣기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아이가 의미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음성만으로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고 가정을 하면 책은 우리가 부모가 읽어줄 때 안에 있는 글을 읽어주잖아요. 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그림을 아이가 동시에 보게 되니까 그 의미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이렇게 쭉 아이가 보게 되면 영상 안에 있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막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과 영상 안에 있는 대사들과 그 배경들 그런 것들이 맥락으로 작용을 해서 아이가 들리는 그 소리에 대한 의미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흘려듣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이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즉 기댈 수 있는 곳이 영어 음성밖에 없습니다. 영어 음성만으로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를 처음 접하거나 아이 머릿속에 영어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흘려듣기라는 것을 섣불리 많이 하게 되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 외계어처럼 들리는 영어를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는 왜 자꾸 소리로만 자꾸 들려주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불만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서 아이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 주의를 조금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흘려듣기를 많이 하게 되면 유의미하게 아이가 영어를 습득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두 번째는 그 흘려듣기를 하는 도중에 걸린 시간도 있을 것이고 아이가 알게 모르게 썼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낭비하게 되고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금 힘들다. 영어가 싫어진다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방식입니다. 흘려듣기라는 것이 그렇게 누구나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니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내가 매일 습관적으로 몇 분씩 몇 시간씩 이렇게 흘려듣기 즉 영어 듣기 내용들을 틀어주면서 나는 이렇게 잘 틀어주고 있어 영어 노출을 잘 해주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 기대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6개월 혹은 1년 동안 아이에게 영어 음성을 틀어줬는데 왜 아직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거야? 혹은 왜 아직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음성은 듣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흘려듣기라는 것이 꼭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아이에게 흘려듣기를 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흘려듣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흘려듣기를 진행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하고 진행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알고 나서 조금 더 현명하게 흘려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흘려듣기는 영어를 처음 시작하거나 영어가
아이 머릿속에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흘려듣기를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가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려듣기라는 것은 아이가 영어를 어느 정도 들었고 또한 일정 시간 이상 영어를 습득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흘려듣기를 할 것이라면 언제든 좋습니다만 흘려듣기를 할 것이라면 어떤 내용이 좋냐 하면 아이가 오늘 오전에 읽은 책 혹은 아이가 좀 익숙한 책들 있죠. 그런 것들의 음원을 부모님이 활용을 하시면은 좀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페파피그 같은 게 있죠. 자, 그럼 페파피그가 이렇게 진흙탕에서 막 뛰는 내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페파피그가 진흙탕에서 막 뛰는 내용이고 거기에 관련된 이 영상을 아이가 10번 이상 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너무 좋아해서요. 그러면 사실 아이는 그 안에서 영상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소리만으로도 그 페파피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자료를 활용해서 그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이 음성으로만 흘러나오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흘려듣기를 유의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흘려듣기를 활용하실 거면 맥락이 있는 책과 함께 활용을 하시면 좋다라는 것이죠. 흘려듣기의 가장 큰 단점은 아이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책과 함께 활용하는 것인데 음원을 아이가 들으면서 책을 함께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흘려듣기를 활용하실 거면 이왕이면은 차라리 영상을 저는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상은 사실 거기에 의미가 풍부하게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리가 자연스럽게 입혀져서 아이가 영상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흘려듣기 할 시간에 영상을 어느 정도 일정량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흘려듣기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할수록 아이가 유의미한 영어 습득을 많이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어 습득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흘려듣기를 진행하실 것이면은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흘려듣기는 영어 습득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짬짬이 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흘려듣기만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흘려듣기를 하실 거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고려사항들, 그 다음에 권해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언제 흘려듣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흘려듣기를 어떻게 아이랑 진행하냐 하면요. 아이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이가 많이 보았던 책이나 이야기들을 차에서 이동 중에 많이 트는 편입니다. 사실 집에서는 미술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 클래식 음악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차라리 그 미술 활동을 하거나 불롱돌이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다른 활동을 할 때는 영어보다는 그냥 그 활동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배경음악을 좀 깔아주고 싶으면 제 같은 경우는 클래식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흘려듣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틈날 때마다 저는 조금씩 활용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틀어주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영어는 거의 틀어주는 거는 많이 없고요. 차에서 이동 중이라든가 혹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음원을 트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가 원할 때 틀어주고요. 이렇게 조금씩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이제 흘려듣기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셨으니 조금 가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기대해 주세요.